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 강인이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인은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한 강인이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이 인물이 또다시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슈퍼주니어 강인이 또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강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지만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한 사안이라며 피해 여성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강인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군대에서 제대하던 강인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저한테 되게 꿈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예전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 이렇게 오시는 길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요. 이제부터 강인 씨 얘기를 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짚어볼 텐데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 홍종선 기자,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인 씨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홍종선 기자님, 어떻게 강인 씨는 연예 멤버도 사회면에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2009년 9월에 폭행 시비가 한 번 있었고 한 달 뒤에 또 음주운전 뺑소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음주운전 있었고 요번에 또 오늘 바로 지나간 새벽에 4시 반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그 여성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오간다 이런 신고가 있어서 경찰에 이제 그 현행범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내가 여자친구다.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훈방 조치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이렇게 근거 없이 단순히 오늘 처음 본 강인 씨인데 그냥 보호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아닌 것 같고 보다 정확한 건 좀 더 이제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무리 훈방 조치됐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또라는 그 꼬리표 이번에도 다시 달리면서 대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 교수님 그런데 참 의아했던 점이 폭행 사건인데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예.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현장에 경찰관이 나갔을 때 경찰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외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거나 어디에 찢어지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예 단순한 어떤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돼버렸어요. 예. 단순 폭행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일단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다고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성 측에서 어디 이제 상해가 좀 발생했고 처벌 의사가 다시 생기면 경찰에 또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예. 그러면 백 변호사님, 김복준 교수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실상 종결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복준 교수님은 그런 가정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어제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폭행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게 아니라 술을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정도의 신고가 일단 들어갔던 것 같아요. 추객 신고가. 네, 그러니까 추객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폭행이 좀 수반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도 폭행을 당했다보다는 이 술 취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있어서 경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폭행 상황이었고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자친구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는 아니라는 지금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예. 이게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이제 없어요. 이게 뭐 수사를 해서 뭐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건 더 나올 가능성은 없으나 이게 또 강인 씨가 술을 마시고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대중들은 이게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뭐 홍 기자님 말씀처럼 대중들이 실망한 이유, 말씀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실 음반 활동도 못하면서 자숙 기간 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고 그때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거든요. 가로등 들이받았다가 다행히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다. 그리고 반성을 기피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2009년 9월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도 어떤 예외적으로 벌금 7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래서 자숙 중이었는데 지금 바로 11월 6일 바로 열흘 전에 슈퍼주니어가 6인조로 컴백을 했어요. 그랬죠. 사실 그 많은 멤버가 다 어디 가고 6명이 됐느냐. 려육하고 규현 씨는 이제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성민 씨는 이제 연애 결혼 과정에서 팬들과의 어떤 그 소통 불찰로 해서 그 보이콧을 당했고 또 최시원 씨는 지금 반려견 문제가 최시원 씨는 또 반려견 문제가 있었죠. 네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강인 씨도 지난해 이 음주운전 때문에 자숙하면서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멤버들이 6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주를 이제 두고 활동 선언을 했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이제 한 나흘 남았는데 그때 또 들려온 요번에 활동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슈퍼주니어 식구는 식구니까 또 한 번 슈퍼주니어는 그 최시원 씨 반려견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예. 근데 홍 기자 하나 짧게 여쭤보면 저 여성 폭행 그 여성이 전 여자친구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아니고요. 예. 다만 현재 사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의 직업을 두고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아직은 조금 더 자세한 게 밝혀질 때까지는 그냥 분명히 알던 사람이긴 하고 현재 사귀는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대중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강인 씨가 과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던 모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냈던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아물 수 있게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온 것 같고 나쁜 버릇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고치는데 최대한 주력을 했고요. 지금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번 강인 씨 사건이 단순 주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간 있었던 사건들이 모두 다 술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강인 씨가 술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인 씨가 지금 그 몇 가지 사건 지금 쭉 보면 2009년도 9월 달에 강남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들하고 이 시비 돼가지고 폭행 사건으로 불구속되면서 기소유예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도 술이었어요. 두 번째도 보면은 뺑소니만 두 음주 번이니까. 뺑소니도 음주운전 그 당시에도 이제 위드마크 공시까지 적용해가지고 면허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도 술 먹은 거 이거 전체가 다 지금 술에 의해서 한 거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요. 요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일정 부분 있어 보여요. 특히나 그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른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사람의 한 종류입니다. 예. 한 부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사리분별을 기본적으로 못하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예. 이 범죄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강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 성향이 있으면서 술 먹으면은 공격 성향이 발현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공격 성향이라는 것도 물론 김복준 교수님의 주장입니다만 앞으로 또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또 여자친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내막이 좀 더 밝혀져야 예. 되겠죠. 홍 기자님 정리를 해보는데
일부 팬들은 벌써 퇴출 요구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슈퍼주니어가 사실 지금 데뷔 12주년이고요. 팬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참을인이 3번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벌써 4번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스로 팀을 떠나라. 여성까지 폭행한 그 멤버가 있는 팀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너가 떠나라. 이런 입장이고, 만약에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팬들, 대중의 분노가 지금 여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인 씨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은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했지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소속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슈퍼주니어가 이제 말하자면은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수익 규모가 커진 거죠. SJ 레이블이라고 혼자 어떻게 보면 자회사처럼 떨어져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SJ 레이블이라는 거를 좀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또 오늘 바로 지나간 새벽에 4시 반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그 여성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오간다 이런 신고가 있어서 경찰에 이제 그 현행범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내가 여자친구다,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훈방 조치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이렇게 근거 없이 뭐 단순히 오늘 처음 본 강인 씨인데 그냥 보호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아닌 것 같고, 보다 정확한 건 좀 더 이제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무리 훈방 조치됐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또라는 그 꼬리표 이번에도 다시 달리면서 대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런데 참 의아했던 점이 폭행 사건인데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예.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현장에 경찰관이 나갔을 때, 경찰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외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거나 어디에 뭐 찢어지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예 단순한 어떤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예.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돼버렸어요. 예. 단순 폭행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일단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다고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성 측에서 어디 이제 뭐 상해가 좀 발생했고 처벌 의사가 다시 생기면 경찰에 또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저한테 되게 꿈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예전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 이렇게 오시는 길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요. 이제부터 강인 씨 얘기를 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짚어볼 텐데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 홍종선 기자,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인 씨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홍종선 기자님, 어떻게 강인 씨는 연예 멤버도 사회면에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2009년 9월에 폭행 시비가 한 번 있었고, 한 달 뒤에 또 음주운전 뺑소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음주운전 있었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여자친구라고 이 주장했다고 인물이 또다시 추문에 전했습니다. 휩싸였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슈퍼주니어 강인이 또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강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지만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한 사안이라며 피해 여성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강인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09년과 지난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군대에서 제대하던 강인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 강인이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인은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한 강인이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